딱 한 자리. 로드리. 네, 그 자리가 진짜 위기죠. 네. 사실은 로드리가 매 경기 다 나오기가 힘들잖아요. 언젠가 또 뭐 부상 당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리스크가 있는데 그 자리를 지금 필립스도 어째 떠나보내는 거니까. 그렇지. 누구를 영입이 남은 시간 이루어질지 아니면 이제 그 자리에 이제 뭐 스톤스를 올려 쓰거나 그런 방식으로 또 그래야지. 갈지. 저희가 이제 매일매일 프리미어리그 팀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는데 오늘의 팀은 맨체스터 시티입니다. 네. 예, 최근에 뭐 프리미어리그 우승하면 바로 뭐 맨시티일 정도로 4연패를 또 기록을 했고 맞습니다. 최근 5시즌 동안 준우승 한 번에 연속적으로 4번을 우승한 그런 팀입니다. 그래서 예. 더 넓게 들어와도 최근 7시즌 중에 6번을 우승을 했어요. 네. 그렇죠. 네. 딱 한 번만 우승을 놓쳤고 최근 7번 중에 6번을 우승을 한 이번 시즌도 제가 봐서는 강력한 우승 후보입니다. 네. 자, 일단 맨시티를 오늘 살펴볼 텐데, 자, 그래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예측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현지 매체의 예측들을 저희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옵타 예측인데, 옵타에서는 맨시티 우승, 네. 그리고 준우승의 아스널, 3위 리버풀, 4위 첼시, 5위 뉴캐슬, 6위 맨유, 7위에 토트넘을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옵타입니다. 옵타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은 뭐 소튼, 입스위치 여기 이제 강등 예상. 아, 네. 강등 예상. 그리고 오른쪽에는 이제 탑4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맨시티, 아스널, 리버풀, 첼시 요렇게 이제 예측을 하고 있고요. 야, 그래서 레스터는 또 올라왔다 또 떨어진다는 얘기. 그렇죠. 저 분석대로라면. 자, 그리고 다른 데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다른 매체를 한번 볼까요? 자, 요거는 이제 BBC 뭐 전문가들이 이렇게 좀 예측을 BBC 토트넘 4위. 역시 BBC네. 공신력입니다. 예. 네. 역시. 아 이거는 근데 그거네. 아까는 컴퓨터였잖아요. 컴퓨터였고 이거 사람. 요거는 사람들이 이제 매긴 수치예요. 그러니까 저 포인트가 예. 있네. 이게 더 정확하다고 봐야죠. 아 그럼. 예. 인간미가 없어 옵타는. 야, 씨, 컴퓨터가 뭘 알아? 1위 역시 맨체스터 시티 네. 우승을 꼽았고 아스널 준우승, 리버풀 3위 그리고 챔피언스리그 티켓 토트넘과 만약에 5위까지 간다면 맨유까지 포함되는 이런 순위 BBC입니다. 이거는 이제 이게 뭐냐면 저희 왼쪽에 쭉 있잖아요. 그러니까 소위 얘기하는 뭐 전문가, 평론가, 그다음에 선수 출신 이런 사람들이 이제 BBC에서 다 조사를 해본 거예요. 네. 그래서 물어본 거야. 1등부터 4등 누가 할 거야? 그래서 뭐 쫙 화이트부터 이렇게 쫙 받은 겁니다. 그래서 저걸 점수화 시킨 거예요. 네. 실제 보면 토트넘이 지금 3위나 4위에 꽤 있어. 꽤 있어. 네네네. 꽤 넣었더라고. 그래서 많이 넣네. 네. 요 이렇게 보면 됩니다. 공신력 최고인 BBC였고요. 제일 많은 건 맨시티인 건 맞습니다. 예, 다음은 요 매체도 좀 공신력이 있죠. 디 애슬레틱인데 토트넘 4위. 아, DS 같은 게 좋아. 이거 좋다고. 이 매체 괜찮아 이거. 이거 훌륭한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만든 거잖아. 구독을 기반한. 예. 자, 요거는 이제 왼쪽이 이제 디 애슬레틱이고요. 왼쪽, 오른쪽 같은 매체가 아닙니다. 왼쪽은 네. 디 애슬레틱 그리고 오른쪽은 프리미어리그 요 필진들 아하. 이 작성한 건데 일단 왼쪽을 보시면 맨시티 우승, 아스널 준우승, 리버풀, 토트넘, 뉴캐슬, 맨유, 첼시, 아스톤빌라 순이었고요. 네. 오른쪽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프리미어리그 공식 뭐 이제 필진들이 4명 중에 3명은 아스널의 우승을 꼽았고요. 맨 오른쪽에 보면 블룸 이 한 분은 맨시티의 우승을 예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토트넘 4위 예상한 분이 2분이 계셨다. 요렇게 현재 매체들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막 좀 다르긴 해요. 예.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뭐 공식 홈페이지에서 예측했다 해서 저게 무슨 공신력이 있다는 게 아니에요. 그럼. 거기서 글을 쓰는 사람 4명은 저렇게 했다는 건데 예. 저희가 이걸 쭉 보여드린 건 뭐냐면 오늘 맨시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확실히 현재에서도 맨시티 우승을 높게 본다. 그러네, 제일 진짜로 높게 그렇죠. 본다. 네네. 이 얘기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맨시티가 조금 약간은 좀 떨어질 수 있다는 평가를 합니다만 그래도 많은 현재에서는 여전히 맨시티 우승. 네. 맞아요. 자, 그래서 이번 지금 여름 이적 시장에서의 맨시티의 인아웃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훌리안 알바레스가 나간 게 일단 제일 커 보였네요. 나머지는 뭐 크지 않아요. 네. 예를 들면 뭐 토미 도일 같은 경우도 울버햄튼에 임대 보냈다가 완전 이적시킨 거니까 네. 가장 큰 거는 알바레스가 떠난 건데 문제는 영입이 사비우 네, 윙어 사비우. 좌우를 네, 볼 수 있는 사비우. 윙어 한 명만 있어서 뒤에 좀 분석할 때 말씀드리겠지만 뎁스에 대한 것은 살짝 걸릴 수도 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지금 뭐 맨시티가 오스카 법을 좀 중용을 하려고 했었는데 부상에 좀 당했어요. 네. 뭐 다리 골절이라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현재. 네, 골절 부상이라고 하죠. 예. 네, 그래서 뭐 한동안 사실은 오스카호브가 못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요게 이제 그
맨시티에게 약간 이제 그 치명적일 수도 있는 건 예. 오스카 보브가 프리시즌에 매우 잘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그 특히나 오스카 보브가 홀란이랑 어쨌든 뭐 노르웨이 국적이기도 하지만 되게 잘 맞았어요. 프리시즌에 오스카 보브가 오른쪽에서 흔들고 수비 무너질 때 홀란드가 뛰어들어가서 거기서 득점하는 예. 이런 장면이 참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오스카 보브가 이렇게 기대를 많이 받다가 어허. 이제 부상을 좀 당해버린 안타까운 지금 상황이기도 하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오스카 보브가 오른쪽 라인에서의 이런 흔들어주는 역할을 했잖아요. 이런 역할이 오른쪽 라인에서는 사실 맨시티가 딱히 없거든요. 베르나르도 실바가 이제 오른쪽에 있을 때도 있고 예. 아니면 뭐 중미로도 가니까. 그렇죠. 근데 포든이 오른쪽보다는 약간 좀 중앙이나 이쪽에 좀 많이 나올 때가 있어서 약간 오른쪽 라인에 좀 흔들어주는 선수를 그래도 이번에 마레스 이후로 찾았다. 네. 약간 이런 느낌이 들었었는데 부상 때문에. 네.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그래서 이제 로마노가 알바레스 떠나고 보브까지 이제 부상을 당하면서 공격수를 좀 추가로 영입하려고 한다. 이런 좀 보도도 나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확실히 뎁스가 넓어졌다는 거죠. 네. 자 그리고 맨시티의 또 프리시즌 경기 결과인데 뭐 셀틱에게도 네. 좀 패하고 초반에는 좀 경기력이 안 좋으면서 패했는데 아무래도 선수들이 좀 뒤늦게 그냥 그 합류하는 초반에 조금은 의미 없어. 초반에 그냥 유망주예요 다. 네. 번호가 다 막 60번, 70번 막 이렇고 오스카 보브도 마찬가지고 뭐 오라일리 네. 지난번에 그 커뮤니티 실드에 나왔던 그 선수들의 플러스 더 유망주들이 막 나왔었어요. 근데 저 때도 어쨌든 뭐 홀란드라던가 뭐 득점은 꾸준하게 나왔었다. 네. 그 오스카 보브, 오스카 보, 오스카 밥 편하신 대로 읽으시면 됩니다. 전혀 문제 없어요. 네. 없고요. 자 결국에는 뭐 또 맨유 이거 커뮤니티 실드 우승컵을 또 차지하기도 했고요. 자 그래서 이제 종합적으로 한번 보죠. 그러면. 종합적으로 한번 보죠. 네. 예, 지금 뭐 공격진 뎁스도 나오고 있고 확실히 이제 공격진 쪽에서 조금 약간 이제 스쿼드가 좀 부족하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고요. 좀 평가를 해주시죠. 그러니까 지금 우승의 주축 멤버들은 다 그대로 있는 겁니다. 네. 그렇죠. 네, 있어요. 어느 정도 다 지켜졌으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확실히 뎁스가 좀 걸리죠. 이게 공격 쪽 한번 보죠. 홀란이 약간 기복을 타거나 네. 홀란이 혹은 약간 부상을 안으면 저 위치에 알바레스가 떠났기 때문에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그러면 포든을 가짜 9번처럼 쓸 수 있습니다. 지난 시즌 필 포든은 프리미어리그 MVP였어요. 최고의 선수였죠. 그럼 포든을 올리면 오른쪽에 누굴 써야 되냐? 사실은 그 오스카 밥을 썼어야 돼요. 네. 근데 지금 다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 오스카 밥 다친 얘기를 해드린 겁니다. 어허. 그러면 포든을 위로 올리거나 이럴 수 있는 게 좀 어려워진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확실히 전방에 이 혼란을 따른 중심으로 한 이 뎁스의 문제.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로마노가 누구 한 명을 데려와야 되는 것 아니냐 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일단 위쪽만 얘기부터 네네. 해드리면 그래서 사실은 특히나 오른쪽 라인이 약간 좀 문제일 수도 있어요. 왜냐면 저 사비오가 오른쪽이 아니라 왼쪽을 생각하고 데려온 자원. 주로는 사비오 네. 왼쪽. 사비오가 왼발 쓰는데 접고 들어오는 역할도 해요. 코파 아메리카에서도 접고 들어오는 역할을 했었고, 근데 사비오가 기본적으로는 왼쪽에서 이제 약간 과거에 사네처럼 쓰고 싶어합니다. 네, 사네가 그 오른쪽에 있을 때보다 왼쪽에 있을 때 맨시티에서 활약이 더 좋았거든요. 측면을 넓게 벌려주면서 네. 약간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좋아하는 벌려주고 컷백, 벌려주고 침투 패스. 이런 왼발이 아무래도 더 편하다 보니까 사비오를 왼쪽으로 좀 생각하고 데려왔는데 오른쪽에 그러면 포든하고 보부잖아요. 근데 포든도 약간 최근에 보면 베실바랑 나올 때 베실바가 오른쪽, 포든이 좀 가운데서 뛰죠. 네. 포든도 이제 가운데서 좀 이제 점점 더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데 굳이 오른쪽으로 요즘에 안 빼요. 그러다 보니까 오른쪽 라인에 보부를 믿고 있었는데 좀 보부도 좀 부상 보니까. 그 이제 또 로드리 얘기는 워낙 많이 됐잖아요. 바보야. 네, 가라스는 로드리. 그 로드리를 조금 더 쉬게 하거나 이럴 수 있는 선수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여기는 지금 처음에는 뭐 키미 얘기도 나왔었고 몇 명의 그 중립 쪽 선수들이 이름이 나왔었어요. 네. 그다음 지금은 최근에 이름도 안 나와. 그리고 보니까 바로 지금 필립스 이적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데. 입스위치 임대가 좀 가까워졌다. 로마노가 되게 뛰었다고 예. 하는데. 괜찮노? 그러니까 지금 기마랑이스도 처음에 얘기 나왔는데 안 됐죠. 예. 그다음에 키미도 안 됐죠. 그럼 지금 필립스 떠나죠. 그럼 로드리 진짜 계속 갈았어요. 그렇지. 로드리 막 지난 시즌 말면 죽을 뻔했잖아. 힘들어가지고. 그리고 안 나오면 경기력이 많이 떨어져 맨시티가. 그리고 지금 그쵸. 케빈 데브라이너와 김덕배가 이제 33살입니다. 네. 코바치치, 베실바 어쨌든 나이가 다 많은 상태에서 사실 이 중미 쪽에 있어서의 2선과 3선의 미들의 어떤 뎁스도 물론 그러니까 말씀드리지만 일진은 그냥 최고야. 네. 일진은 그냥 우승 후보 맞는데 이게
맨시티 같은 팀은 리그도 해야죠, 컵도 해야죠, 챔스도 가야죠. 할 게 너무 많단 말이지. 이랬을 때 좀 고민이 생길 수 있다. 네. 확실히 이번 이적 시장에 그래도 좀 보강을 해야겠네요, 맨시티가. 아니 사실은 저는 수비형 미드필더 빼고는 여전히 제일 강하다. 네, 이제 뭐 선발로 나오는 선수 그리고 이제 백업 선수가 그러니까 맨시티가 다른 팀에 비해서 스쿼드가 조금 스몰 아니에요? 하지만 맨시티의 강점은 선발로 나오는 선수나 벤치에 앉아있다가 나오는 선수나 간극이 좀 요 적다. 격차가 제일 적은 팀이에요. 예. 네, 도쿠냐 그릴리시냐 데브라이너냐 베실바냐 호든이냐 막 이렇게 이제 나오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힘은 맨시티가 제일 강해요. 근데 이제 딱 한 자리 로드리. 네, 그 자리가 진짜 위기죠. 네. 사실은 로드리가 매 경기 다 나오기가 힘들잖아요. 언젠가 또 뭐 부상 당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리스크가 있는데 그 자리를 지금 필립스도 이제 떠나보내는 거니까 그렇지. 누구를 영입이 남은 시간 이루어질지 네, 아니면 이제 그 자리에 이제 뭐 스톤스를 올려 쓰거나 그런 방식으로 또 그래야지. 갈지. 네. 그래서 이번에 프리시즌 할 때 아까 했던 오스카 보브나 아니면은 제임스 메가티 같은 선수들 이런 선수들에 대해서 막 맨시티 팬들이 와 이 선수 쓰자 뭐 어린 친구들 쓰자 말했던 게 그랬던 거거든. 네. 그 중에 한 명이 보브가 좀 다친 거고. 근데 그거 말고는 예를 들면 전적으로 힘은 강한데 약간 또 이건 경기 외적인 변수는 그 조사 들어가는 거. 조사 이게 다음 달에 들어가는데 네, 저는 BBC에서 그렇게 얘기하던데 왜 다음 달에 들어가느냐 9월에 그러니까 지금 115가지 혐의에 네, 대해서 심의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그동안 문제점이 있었던 거에 대해서 이번 시즌 내에 쭉 나겠다. 그러니까 결론 내겠다는 거야. 그럼 만약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여러 가지 문제가 저 뭐 승점을 삭감한다든지 뭘 할 수도 있잖아. 그런 변수가 이거는 있네. 변수. 네. 어떻게 보면 변수. 그다음 또 하나는 과르디올라 감독의 계약이 이번 시즌 끝나면 끝납니다. 아직 연장 안 했죠. 안 했죠. 그렇죠. 안 했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미칠 수 있지. 네. 마치 리버풀이 클럽 감독 마지막 때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쳤잖아. 그런 것처럼. 요거는 이제 변수. 네. 그런 것도 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 맨시티를 살펴봤는데 그래도 확실히 현지 매체에서 예상한 것처럼 강력한 또 우승 후보인 건 맞습니다. 강력해요. 예. 가장 강력하고 또 그 어린 선수들이 또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 오라일리나 이런 선수들이 되게 잘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맨시티는 여전히 우승 후보다. 네. 저는 이제 사실 개인적인 얘기를 하자면 맨시티 뭐 응원하거나 이런 마음이 별로 없었거든. 유민님이 좋아하니까 또 자꾸 좋아지게 되더라고 맨시티를. 또 희한해.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